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언어테라피연구소 김지연 다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이 소통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소통이라는 주제를 체질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상체질을 알면 소통이 쉽다. 사상체질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조금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사상체질이라는 주제를 소통과 더불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체질을 통해서 소통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첫째, 소통과 불통. 둘째, 체질은 무엇일까요? 셋째, 체질은 어디에서 오나요? 넷째, 형제들은 왜 체질이 다 다를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체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하겠죠? 나의 체질은 무엇일까 궁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질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는 소통을 잘할 수가 있을까? 체질 활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명상 지도를 조금 오랫동안 했고요. 지금은 수원에서 김지연 상담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언어테라피연구소의 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언어테라피란 말 그대로 말로 테라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과 코칭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소통도 그 중에 하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챕터 소통이란 무엇일까? 소통 또는 고통.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고통이 된다. 소통이냐 고통이냐 소유냐 존재냐. 네, 여러분 우리는 소통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소통이 꼭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오늘은 이 소통을 체질을 활용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여러분 일단 만병의 근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정신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소통이 안 되면 정신적 고통이 어떤 형태로든지 찾아오게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삶이 고통스럽고 매사가 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인간은 소통하기 위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이렇게 중요한 소통을 인간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통을 풀어나가기 위한 비법, 체질을 알고 소통하자. 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효과음도 깔렸습니다. 체질을 알면 소통이 아주 쉬워집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체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갈게요. 체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것이 이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양상들을 보였구나. 그것이 이해됨으로써 소통을 풀어나가는 그 실마리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 스스로. 체질은 무엇일까요? 자, 체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면 보다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체질이란 일단 체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체형과 소질과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류는 모두 여기 차 몇 차가 하나 둘 셋 네 대가 보이네요. 그렇죠. 종류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체질, 그래서 사상체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체질이란 체형과 소질과
성격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의 질을 얘기하는데, 몸의 질이라고 했을 때 체질? 살찌는 체질? 나는 마른 체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몸의 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의 질에 대해서 방대하게 다루고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오늘은 이 몸의 여러 가지의, 4가지의 이런 특성들이 어떤 그런 에너지, 정신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질과 성격 측면을 집중 조명하면서 소통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떴죠? 어떻게 떴죠? 한 대밖에 없어요 라는 이 문구가 딱 떴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이게 왜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해드리냐면은 체질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듯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즐겨봐요. 피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질은 어디서 오나요? 체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몸의 질이다. 바꿀 수 없다. 왜 바꿀 수 없냐? 여기서 오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어디서? 네, 태어나면서 결정돼요. 부모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유전입니다. 유전이라서 바꿀 수 없어요. 유전자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조작한 그 다음에는 쭉 조작한 대로 가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에게 준 유전자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몸을 버릴 때까지. 일단 이 몸 한 대 가지고 가야 돼요. 자동차 여러 대를 가지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쓸 수 있지만 우리 체질은, 우리 몸은 내가 이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 갈 때까지 딱 한 대뿐이 없습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바꿀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단초가 마련됩니다. 바꿀 수 없다. 형제들은 왜 체질이 그럼 다를까요? 태어나면서 부모님에게 봤는데, 네, 부모님에게 봤는데 언니 다르고 오빠 다르고 나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부터 체질을 물려봤는데 아빠, 엄마 중에 한 분 체질을 제가 봤습니다. 한 분 체질을 봤는데 아빠 쪽이 에너지가 더 크다. 나에게 온 그 비율 중에 아빠와 엄마 중에 나는 아빠 쪽 유전자의 경향성을 더 많이 받았다. 7, 엄마 쪽 3 받았어요. 그럼 저는 어느 체질을 따라갈까요? 그렇죠. 아빠 체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동생은 엄마가 7, 아빠의 영향을 3을 받았다. 그럼 누구를 따라갈까요? 그렇죠. 엄마 체질을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나는 오로지 아빠 체질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엄마의 체질도 부체질로, 주체질은 아빠, 부체질은 엄마의 체질이 살짝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체질을 이야기할 때는 주체질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부모로부터 받지만 각각 받는 비율에 따라서 엄마 체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빠 체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제도 체질이 다 다를 수 있다. 자, 어쨌든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체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체질은 4가지, 바꿀 수 없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이렇게 보이시죠? 붉은색 중에서도 좀 더 진한 붉은색, 조금 여린 붉은색, 좀 더 진한 푸른색, 조금 여린 푸른색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좀 붉은색은 양체질,
푸른색은 음체질. 여기서 붉은색 중에서 좀 진한 붉은색은 큰 양체질. 그래서 태양체질. 그리고 조금 붉은색 중에서도 조금 여린 붉은색은 작은 양체질. 그래서 소양체질, 소양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음체질 중에서 푸른색이 좀 진해 보인다. 진한 푸른색, 태음체질. 중에서도 크죠. 그리고 음체질 중에서도 조금 여린 푸른색, 좀 작은 그래서 소음체질, 소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금, 소양인은 토, 태음인은 목, 그리고 소음인은 수체질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질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4가지 체질 다 다르죠? 네, 다 달라요. 그러면 나의 체질은 뭘까요? 여기서 이 체질별 특성을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나는 이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우리 부장님은, 과장님은 이러하구나, 우리 팀원은 이런 체질들이 많구나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보이면 일단 성공입니다. 소통의 가능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 레일에 올라서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크고 강한 체질, 금체질. 금체질 가장 크고 강한 체질. 차로 비유하면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의 몸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차로 비유를 하면은 세단을 금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했느냐? 세단은 일단 크고 튼튼하고 멋지고 귀해요. 비싸고. 그런데 실용성은 별로 없어요. 크고 멋지고 되게 고품격으로 느껴지는데 그다지 실용성은 없다. 이게 왜 금체질의 특성과 잘 맞느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금체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체형으로 보시면 일단 상체가 좀 발달되어 있고 눈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부리부리하면서도 매서워요. 눈동자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분들은 자존심이 이 4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강하세요. 내가 가장 잘났어요. 내가 가장 잘났어. 이런 느낌이 막 다 뿜어져 나오시는 분들이 금체질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고 통찰력과 지략적 사고와 기획력 이런 게 뭐 다 좋아요. 엄청 잘나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향성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과의 그 갭 속에서 이상해지는 경우도 가끔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이분들 곁에 있으면서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분들도 힘든 가장 최악의 단점이 지적질 대왕이십니다. 거의 이건 대왕이 아니라 대마왕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정도로 아주 단점 잘 찾아내고 계속 지적해대고 뭔가 잘못된 부분, 못마땅한 부분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적 성향이, 이런 특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성향이 어느 나라일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국, 중국, 그리고 어떤 서양은 통틀어서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이렇게 4가지를 체질로 한번 비유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4가지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4가지 민족 중에서 금체질적 특성을 가장 많이 보이는 나라가 자랑스럽게도 한국인들입니다. 지적 잘하죠. 볼 수 있고 통찰력과 머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 대장들이야. 그래서 지적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지적을 잘한다. 지적을 잘한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 능력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금체질은 이런 특성이 있다. 다음 넘어갈게요. 태음인 큰 목체질.
그 양체질의 특성과 목체질의 특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양체질은 좀 동적이에요. 그리고 목체질은 좀 음적이에요. 그러면 동적이라는 것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음적이라는 것은 좀 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양과 음의 특성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큰 음체질, 목체질 이분들은 큰 목이야. 그래서 체격도 일단 좀 크세요. 체격도 좀 크시고 단 느려요. 그 차로 비유를 하자면 덤프트럭 같은 트럭 있죠. 트럭을 움직이려면 뭐 그 짐도 실어야 되고 뭐 좀 이게 시동도 삥 이렇게 걸리지 않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웅웅 하면서 수동으로 이렇게 시동 거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늦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력이나 힘은 굉장히 좋죠. 이게 목체질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세단과 트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단은 어떤 실용성은 별로 없어요. 이게 고장 나거나 뭐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렇죠. 근데 이 트럭은 어떤 현실적인 그리고 실용성이 위주로 만들어진 큰 차예요. 현실에서 무언가 생산해내고 공사하고 이루어가고 사업하고 할 때 필요한 차. 그쵸? 네,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특성이 금방 한눈에 싹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목체질의 가장 큰 특성은 보스 기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리더로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체질은 뭐냐? 목체질. 태음인 분들이 사회적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보스 기질을 갖고 계시고요. 보스들은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명예욕과 그리고 재물욕도 많고 또 그런 기운도 많으세요. 그래서 땅 부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목체질 분들.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딱 자리를 지키면 이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그렇게 쉽게 금방 휘떡 통통통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분들 움직이게 하려면 아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검증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안정적이고 보스 기질이 있고, 근데 단점 하나는 좀 이해가 느리다. 만만디라는 표현도 쓰죠. 중국인들이 만만디다. 그거는 여유 있고 어떤 그런 도인적 품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돼서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느려서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해요. 빨리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느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단 이분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가야 한다. 이해하는데 좀 느리다? 그게 좀 단점입니다. 느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느려요. 이분들은 강조 드립니다. 빠르기를 기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소양인, 토체질. 소양인의 특징을 그냥 좀 의성어로 표현을 하면 통통통. 소양인 토체질의 특징입니다. 토체질은 통통통 해서 토체질이다. 통통통 벌써 3번이나 움직였어요. 토체질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냥 통통통이야. 딱 봤는데 벌써 통통통 저기가 있어. 소양인들은 스포츠카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세련되고 다채롭고 감각적이고 눈이 되게 밝아요. 색감이 되게 좋으시고 아이디어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화사하고, 그래서 토체질 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언변도 좋으셔서 사교성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들 중에는 토체질 분들이 많으십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약간 바람기가 많다? 뭐 약간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좀 급해서 주변이 좀 어지러워져요. 이거 막 하고 또 저거 막 하고 이거 막 하고 급하니까 또 하다가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아니에요. 그냥 성향적 특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토체질 분들이 목체질 분들을 보면은 되게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토체질 분들이 수체질을 보면은 또 왜 저렇게 금방 못 알아듣고 뭐 저렇게 그러니까 수체질의 아픔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난 잃어버렸거든 금방. 근데 수체질들은 또 그게 안 돼요. 이따 수체질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아이디어 많고 화사하고 기획력이 좋은데 단 성질이 급하고 빠르고 어수선하고 뭔가 이렇게 주변이 좀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막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어떤 그 민족적 특성이 어디에 많이 나타날까? 동양보다는 서양인들이 이런 토체질적 특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되게 표현 잘하잖아요.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서양인들 굉장히 뭔가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화사하고 예쁘죠? 되게 화려하고 피어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래서 립서비스 굉장히 잘하고요. 그쵸?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어떤 서양인들의 특성이 중에 이런 어떤 토체질의 특성들이 많이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체질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아직도 내 체질을 발견해 내 체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 체질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소음인 수체질. 이분들을 차에 비유를 하면은 미니 쿠퍼 아주 작고 예뻐요. 그리고 되게 실용적이에요. 이게 쇼핑하러 갈 때 이만큼 좋은 차가 없을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다 다닐 수 있고. 근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기름을 자주 넣어줘야 돼요. 작고 예쁜 대신에 이 기름 탱크도 저장고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빨리 소진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식사를 거르시면 안 돼요. 자주 드셔야 되고 이렇게 좀 옆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줘야 돼요. 말 못하고 안으로 꿍꿍 앓으면서 엄청 예민해지실 수 있어요. 막 서러워지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체질 분들을 참 귀한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분들이 없으면은 일을 해도 우리는 일을 했는데 안 했다가 돼버려요. 일을 했는데 안 했다가 돼버린다니까요. 왜? 남는 게 없어. 금체질은 일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토체질하고 목체질은 마무리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마무리가 안 돼. 막 저질러만 놓고 마무리를 꼼꼼하게 정리정돈 탁탁탁탁 그 제자리에 배치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런 일을 마무리가 딱 되어져서 일이 되어졌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앞에 현실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분들이 바로 수체질이에요. 성실하시죠? 꼼꼼하시죠? 그리고 정리정돈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분들이 있어야 일이 비로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내가 왜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단점, 토체질의 단점은 뭐 주변을 어지럽게 한다. 이래서 본인은 크게 단점으로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하면 또 금방 잃어버리면 좀 그렇게 크게 남지 않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이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큰 아픔이라고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은 결정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결정장애를 겪고 있긴 하지만 특히 수체질의 이 소음인 분들은 결정장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체질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결정을 하거나 그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옆에서 조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같이 제공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어떤 선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조금 더 편안하게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다.
수체질들은 아주 성실하고 정리전동도 굉장히 잘하는데 체계성이 없으면 본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황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심리적 공황 상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서양 이렇게 제가 4가지의 민족 그런 어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4가지의 그런 큰 어떤 나라별 특성을 봤을 때 나라별로 체질로 분류를 한다면 마지막 하나? 네, 그렇죠. 일본인들이 수체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일본 사람들은 통째로 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코로나가 탁 터졌는데 우리는 그냥 막 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해보고 우리나라는 금과 토 체질이 상당히 많은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토 성향, 금 체질, 토 체질이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수체질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은 더 많이 들어요. 보면은 딱 아베부터 다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수체질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겪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한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하게 표현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체질들에게는 가이드라인과 어떤 좀 보호하고 미리 알아서 체계를 잡아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4가지 체질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체질이신가요? 네, 이 체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질이 잘 활용되면 소질을 개발시킬 수 있어요. 각각의 4가지 체질은 각각 4가지의 소질도 있어요. 금체질은 지도자 소질이 있고 목체질은 보스의 소질, 금체질은 지도자 소질이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지략가 소질이 있어요. 통찰력과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목체질은 어떤 안정적이면서 리더를 그 전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토체질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품어낼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수체질은 정리정돈을 통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질이 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또 아주 이렇게 엉켜버리고 그 특성들이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류를 탈 때는 서로가 부딪힐 수 있는, 이해를 못할 때는 부딪힐 수 있는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소통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별 활용법, 체질을 활용해서 어떻게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체질을 소통으로 활용하는 체질별 소통 활용법. 이것을 상사에게 결제받을 때 체질별로 이런 특성을 볼 수 있어요 라는 것을 한번 상정을 하고, 이거는 상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각각의 생활 속에서 그냥 나에게 맞게 적용을 하시면 꿀팁이 되실 겁니다. 적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째, 태양인 상사가 등장하셨습니다. 금체질. 아까 금체질의 가장 큰 특징이 네, 그렇습니다. 단점만 기억나네요. 지적질 잘한다. 네, 지적질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 이분들은 너무 보여지는 게 많아.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어서 아주 지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지적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 마음에 쏙 들어가는 그 촌철살인의 멘트, 어디가 부족한지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상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체질들에게 다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왜? 금체질은 누군가 가르치는 거를,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아는 척하면서 가르쳐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적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시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들을 보고를 드리면서 어디가 부족한지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그 속에서 한두 가지 점검해 주시면은 그 점검을 한 번 더 수정해서 한 번의 결정이 안 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체질이 금체질입니다. 일단 한번 점검을 받고 그 가이드대로 가이딩해 주신 대로 수정을 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제 라인을 이끌어 가시면 결제 라인을 만들어 가시면은 굉장히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거는 상사뿐만이 아니라 금체질에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목체질 한번 알아볼까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도전할 가치가 금체질 상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 이상주의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금체질은 뭐다? 이상주의자자. 또 하나 지적질 좋아한다. 이 두 가지 금체질과 소통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다음 태음인 상사 목체질입니다. 목체질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한번 쭉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금체질과 목체질은 둘 다 어떤 그 리더나 지도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체질인데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 금체질은 이상주의적 리더, 그리고 목체질은 현실주의적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체질 태음인 상사에게 쏙 들어가는 촌철살인의 멘트, 이윤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단 이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이 이분 안에서 그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 예스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린다. 현실적 효용성을 강조한다. 이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윤이 정확하게 많이 남는다는 계산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힘있게 추진력 있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바로 이 목체질 리더 분들이십니다. 목체질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확실하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힘있게 추진력이 폭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단 결정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검증할 수 있는. 이해되시죠? 현실적이다. 시간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다음 소양인 상사 토체질. 토체질 설명할 때 제가 앞에 의성어 넣었죠? 통통통 토체질. 통통통 토체질은 통통통이라는 것은 계속 여기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 이야기는 아이디어도 많다.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바뀐다. 빨리빨리 바뀐다는 것은 결국 어떤 느낌? 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주 싫어해요. 매일 똑같은 거 너무 싫어해요. 항상 변화하고 새롭고. 그래서 현실적인 이득이고 뭐 이상주의고 이런 거 이분들에겐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게 큰 메리트 없어요. 얼마나 눈에 탁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촌철살인 멘트, 이것이 최신 트렌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최신 트렌드입니다. 이분들은 최신 트렌드라는 게 딱 느껴지면 바로 결제 나옵니다.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길게 말하면 싫어해요. 딱딱딱 핵심만 알아듣게, 그것도 굉장히 엣지 있게 표현해 주셔야지 아주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소통 너무 좋았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또 금방 생각의 정점이 통 하고 다른 곳으로 튀어가기 때문에 빨리 치고 빠진다. 최신 트렌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제 빨라요. 느리지 않습니다. 목체질 느려요. 금체질은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나 토체질 바로 나옵니다. 결제. 통통통 토체질 최신 트렌드. 그리고 칭찬, 가장 칭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들, 이분들입니다.
너무 트렌드에 민감하신데요. 굉장히 지금 트렌드에 바로바로 트렌드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시군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칭찬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다. 이해되시죠? 트렌드와 칭찬 그리고 빠르다. 단 좀 뒤처리는 내가 감수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체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체질 소음인 상사 수체질. 이분들은 상사님들 중에서 가장 그렇게 이것저것 막 무슨 피곤하게 안 하실 수도 있고 부드러우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수체질 소음인 상사분들이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자체가 좀 예민하시고 어떤 막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고 조금 안정적이고 좀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은근하게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촌철살인 멘트. A양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합니다. 네, 이게 이분들에게 쏙 들어가는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변화하는 거 힘들어. 그리고 정확한 어떤 체계성을 좋아해.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안정적이고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어야 돼. 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선택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음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기 쉽도록 선택이 좀 눈에 탁 보이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은 언제 결제 나올지 몰라요. 결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선택 라인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획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무리하게 빨리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멘붕 와서 아무것도 못 하실 수 있어요. 빨리 요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체질은 빨리 요구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계속 그것을 탐지하고 바라보고 계산하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구해봤자 이분들은 꿈쩍도 안 하셔서 소용이 없지만, 소음인 분들에게는 빨리 요구하시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해되시죠?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가지고 간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금, 목, 토, 수. 금목토수. 금목토수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태양, 금, 태음목, 소양토, 소음수. 이렇게 4가지 체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좀 이해가 되시고요? 이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느껴지시나요? 한국언어테라피 연구소에서는 소통을 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 이것을 소통 문화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말이 뭡니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왜 말을 연구해야 할까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소통을 잘해야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은 체한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그 무거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과 에너지 교류가 잘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더 일도 잘 되어지고 행복지수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소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음인 체질에게, 소양인 체질에게, 그리고 태음인과 태양인 체질에게 각각 조금씩 알고 이해하고
한 끗씩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아가도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체질과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즐거운 시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